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일명 토어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 또 삼성과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290곳 이상에 대해서 토어제 허가를 해제했는데요. 그동안 토어제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거래를 하려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갭 투자가 불가능했던 건데요. 하지만 토어제 해제 발표 이후 잠실에서는 하루 단위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토어제 해제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저희 소통 가능합니다.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SG홀딩스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토어제 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만큼 좀 시청자분들도 많은 고민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때다. 지금 발표 안 나가게 되게 되면 더 쉽지 않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권이나 이제 상급지에 추천을 원하셨을 때 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실거주라면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라는 방송 내용을 많이 해드렸죠. 맞아요. 긍정적으로 굉장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렸던 스프링이 족쇄가 풀리면서 어떤 그 탄력에 대한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떤 좀 일단 호가는 일단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변화 어떤 부동산의 흐름적인 흐름에 있어서 정책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생생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민들 들어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확인해 보면요.
네, 자본금 5억 원 이내 갭 투자로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네 곳 중에 고민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곳 한번 살펴보면요. 노원구, 월계, 한진, 한화, 그랑빌 25평. 고려하고 계시고요. 또 선해분구 신촌 럭키 24평, 중구 약수 하이츠 24평, 종로구 무학현대 25평 이렇게 네 곳을 좀 고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3억 원에서 4억 원대 또 24평을 좀 기준으로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곳 다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내용에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좀 더 보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초여름 때 요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마포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마포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취득세가 완화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통과가 안 되면서 마포의 투자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 요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려고 했더니 작년도보다 한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제 투자금으로는 쉽지 않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 외 지역에 네 곳을 보내주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상으로 첫 번째 지금 노원구에 있는 한진, 한화, 그랑빌, 석계역 인근에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지금 서대문구 대연동에 있는 신촌 럭키 이대역 주변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 하이츠 3호선 약수역 인근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무학 현대아파트 종로구 무학동에 있는 독립문역 인근에 있다라고 위치적인 거를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4개의 아파트를 하나하나 보기에는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아파트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진하나 그랑빌 노원구 아파트고요. 노원구에 있는 신촌 럭키 아파트 서대문구, 약수하이츠 서울 중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무학 현대아파트 종로구 무학동입니다. 자, 공이 모든 아파트들이 300m 남짓 이내의 거리에 모든 전철역을 끼고 있는 석계역, 이대역, 그리고 약수역, 그리고 독립문역을 병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한진, 하랑,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3003세대, 25개 동의 3003세대의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약수 하이츠 아파트가 2282세대 아파트고요. 나머지 지금 1000세대가 안 되는 신촌 럭키, 무학 현대의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준공 연호를 봤을 때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한진하랑 그랑빌만 지금 현재 24년 차 아파트고요. 나머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25년이 다 넘었는데 그중에 지금 신촌 럭키 아파트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준공 연월이 최근에 지금 현재 1999년도 2월 달로 27년 차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은 재건축에 관련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준공 연월수가 1993년도로 변경이 되면서 33년 차 아파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내용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지났다. 내용 연수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층과 친고층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 용도 지역 동일하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용적률 같은 경우와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경우에 가장 유리한 지금 무학 현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 중에서 또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255%에 19%. 현재 지금 2021년도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서 추진위가 설립이 됐지만 현재 지금 경기 상황상 지금 답부 상태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촌 럭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993년도로 내용 준공연월을 인정받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지금 현재 추진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촌 럭키와 약수 하이츠의 정비사업 직접적인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한진 하랑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358%, 20%라 그 건폐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보다는 간접적인 호재. 지금 주변에 GTX 신호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인근에 바로 있는 바로 위쪽에 북쪽에 있는 미미삼 재건축에 대한 간접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아파트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층수, 동수를 제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을 때 대지 지분과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 공시 24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에 향후 직접적인 호재의 감정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신촌 럭키 아파트가 공이 지금 20평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대지 지분이 10.11평 그리고 무학현대가 10.55평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평당 토지가 깔고 있는 개별 공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수아이치 중구에 있는 약수아이치가 평당 2,375만 2천 원으로서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4년도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약수아이치가 5억 1,900 116동 14층 기준으로 지금 5억 1,900만 원의 주택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진화랑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6% 정도의 가격이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고 신천럭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억 2,200만 원, 마이너스 13%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수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20% 정도, 약 2억 3천 정도가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학형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17.3% 정도가 다운된 금액대의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꼼꼼하게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확인한 결과 한윤화랑 그랑빌 25평 같은 경우에는 19층이 7억 1천만 원 정도의 매수 예정가로서 실투자금이 3억 3천 정도 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 신촌럭키 같은 경우에는 13층이 8억 1천만 원 정도, 실투자금은 3억 6천, 그리고 약수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14층이 9억 원, 그리고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 예상됩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무학현대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 정도에 매수할 수 있고 실투자금은 4억 5천입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자, 이 네 개의 아파트를 봤을 때 대부분 20년 차가 넘었고요. 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 유리한 게 어떤 요소들이 있냐를 제가 볼 때 같이 봐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가 최고입니다. 그 입지에 따라서 가격 방어의 어떤 안정성이나 또 상승기의 가격의 탄력성까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아파트 중 모두 상대적으로 하나를 고른다고 하기에는 하나 아파트를 고르겠지만 모두 나름대로의 전망이 밝은 아파트지만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이 네 아파트 중에서 최근에 이슈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 하이츠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직접적인 호재, 아직은 지금 경기상 지금 그 진행은 지금 더디게 되고 있지만은 리모델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 단계 추진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이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4개 아파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 하이츠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신 네 곳의 입지 조건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가격 방어를 위해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곳 모두 역세권 아파트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밝은 곳 역시나 중구에 위치한 약수 하이츠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고점 대비해서 약 20%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 만나봤고요. 두 번째 고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한신아파트 36평형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보유 또는 매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언제쯤 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안양 동안구 아파트 매수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수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 화면을 띄웠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2024년도 11월 27일 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특법에 대한 선도지구, 네. 특히 일기 신도시에 있어서의 선도지구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선도지구 아파트.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를 질문해 주신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꿈마을 한신아파트. 지금 보시는 대로 3개 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A17블럭, 17구역에 한신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도지구.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선도지구 2024년도 11월 27일 날 발표가 됐죠. 총 13개 구역, 3만 5,987가구. 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2025년 올해죠. 2025년도에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이고요. 2026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선도지구 아파트입니다. 관처분 계획 수립, 관리처분 계획 수립, 관처분 계획 수립. 자, 27년도에 이주 후 착공, 그리고 2030년도에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선도지구의 진행 목표의 예정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12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 11월 27일 날 발표가 되고 불안했었죠. 12월 달에 탄핵 정국이 들어가면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한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지금 대지 지분이 많은 큰 대형 평수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신고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꿈마을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슈가 있는, 직접적인 호재의 이슈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동 꿈마을 한신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바로 인근에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은 없지만 향후 지금 인덕원 동탄선의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이 바로 인근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10개동 566세대 1993년도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33년차,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6%에 건폐율 18%로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을, 선도지구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상향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35평, 44평, 61평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평형대가 전용 96제곱미터 35평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35평의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약 15.6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지금 35평의 실거래 가격 13억 2천만 원에 6층이 1월 3일 날 거래가 됐고요.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천, 한 4.3% 정도 다운된 가격인데 발표 직전 2024년도 11월 27일 이전에 거래됐던 8층 거래가보다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상승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래가 상승의 특징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가 모두 있는 아파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아파트를 매도보다는
일단은 좀 더 진행이 되는 재건축 선도지구에 있어서의 진행이 되는 단계적인 거를 좀 더 보시면서 매도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평촌동 그동안 방송에서도 많이 고민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인데요. 직접 호재 또 간접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서 26년까지 계속해서 사업 시행이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조금 보유하신 이후에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열어보면요. 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궁금한 점 문자 보냅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지산리 토지 278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땅이 경지정리한 농업진흥구역 땅인데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해 1,300여 평 중 현재 278평 남아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할까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토지에 있어서 특히 농림지역 땅 중에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네. 자, 농업진흥구역은 농림지역에서 농사만 져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농사 위안하지 말고 농사만 져라라고 하는 땅이고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지금 구역 지정이 된 땅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사를 짓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만 해라 라고 하는 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 30만 원이면 평당, 네. 농업보호구역의 인근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의 땅은 40만 원이고요. 오,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없는 농림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은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시세에 차이가 있다, 가격에 라고 하는 말씀을, 가격에 차이가 있다라고, 그만큼 제약이 있다 보니까, 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의 토지가 1,300평 중에 나머지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땅이 278평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도로가 생기면서 경지 정리된 땅에 속하지 않고 단절돼서 짜투리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토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고요. 두 필지죠. 일단은 대피번지 58번지를 열었습니다. 자, 지금 지목은 답이고요. 58-1번이나 58번이나 02 지목은 답입니다. 자, 면적은 두 필지 합쳐서 278평이고요. 구평수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58번지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10만 1,000원 정도, 58-1번지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 평당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02 지금 농림지역에다가 중로 1류 폭 20m에서 25m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어요.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는 대로 농업진흥구역이고 02 접도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토지 같은 경우에 자, 58번지를 제가 열었고요. 58번지를 열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 빨간 선, 붉은 선의 요 라인이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고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죠.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시청자 필지, 토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와 이 지금 58번지와 바로 옆에 있는 58-1번지 여기입니다. 이 필지가 지금 4차선 도로로 인해서, 도로 건설로 인해서 기존 경지 정리된 농지들과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단절이 돼버렸죠. 그 뒤쪽에 단절된 위쪽으로 지금 이 녹색 말고 지금 푸른색 계통의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금 녹색 같은 경우에 지금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의 그 땅인데 구역 지정상 그러면 단절됐기 때문에 이 토지들을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보셨을 때 단절된 녹색의 연두색의 토지들의 전체적인 이 지금 하천부지를 빼놓고 이 필지들의 토지 면적의 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약 4,000평에서 4,500평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된 토지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기준에 따른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근거에 대한 법은 자,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요건들입니다. 5가지가 있죠.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에 적합하다고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도로, 철도 개설 등의 여건에 따라서 3헥타르, 3만 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9,075평 이하의 토지로 남은 짜투리 땅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의 토지 외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약 4천여 평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일반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개발 그리고 도시지역 내 경지 정리 안 된 농업진흥구역 또 자연취락지가 중복된 지역 또 농업진흥구역 내에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등등이었을 경우에 토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의 기준 해제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가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요건. 이 요건도 같이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도로, 철도 개설에 따라서 3헥타르에서 5헥타르. 5헥타르 같은 경우는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5,125평 정도가 될 거고요. 남은 짜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보호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본인 토지뿐만 아니라 단절된 토지의 전체 평대가 한 4천여 평 되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이 아니라 아예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본인 혼자만 움직이실 게 아니라 인근에 같이 지금 단절된 토지의 어떤 소유주들과 같이 움직이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자체 해당 관리 부서에다가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산관리 측면 본인의 토지에서 가치 상승의 어떤 효과를 좀 얻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만나봤습니다. 우선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고 또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해당하는 토지죠. 지금 도로 개발에 따라서 일부만 남은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을 보면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기준에 따라서 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또 이제 단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지역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도움 말씀이 필요하시다, 고민이 조금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역삼동 역삼디오빌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24평이고 역삼, 선릉, 역세권에 직장도 가까워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아이가 생기면 방이 2개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이동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에 팔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신혼부부고 향후에 아이가 생기는 걸 고려해서 좀 매도 시점 잡아가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그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면 초저출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렇죠. 내용을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신혼부부에서 아이가 생기면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최고의 투자가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에
내방을 했죠. 네. 내방을 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30년 뒤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초저출산에 대한 위기 의식을 왜 밖에서는 느끼는데 왜 내부에서는 못 느끼냐라고 할 정도의 뭐 여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다행이지 않을까. 자,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디오빌 역삼, 말씀하신 대로 역삼역에서 한 500m, 선릉역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죠. 한계동 최고 지금 26층 457세대의 24년 차 용적률 967%에 45% 일반 상업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평형대는 지금 보신 대로 23평, 지금 우리 시청 24평, 전용 5구제곱미터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지금 거래된 매매 가격이 작년 11월이죠. 11월 달에 24층이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억 4천만 원에. 8억 4천만 원의 가격은 현재 지금 역산 디오빌 아파트가 생긴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 가격입니다. 역대 최고 가격의 가격을 지금 찍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본 평형대의 매물 호가 가격의 평균은 약 9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정도. 9억 원 이상도 있고 9억 원 이하도 있기 때문에 이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지금 매물 호가 가격은 9억 원 선에 책정이 되어 있다, 호가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교통 및 직주 근접에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권 소형 아파트, 세대수가 작긴 하지만 소형 아파트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및 임차 수요가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얼마에 팔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금액대를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호가 평균 수준에서 한번 거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제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생기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과연 언제쯤이 좋을까? 아이가 생기면, 거기다가 부동산의 특징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하면 실거주자 외에 어떤 소형 아파트에 투자자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수요의 폭이 넓어지는 시점에서 매물을 내놓으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역삼 디오빌 주상복합 아파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평균 호가 9억 원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권 아파트 대비해서 이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언제를 좀 매도 시점으로 잡아갈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은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하면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민 열어보면요.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15억 원 선에서 판교 신미주 32평과 성동구 금호 1차 32평, 흑석 한강 푸르지오 32평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15억 원 선에서 이제 시드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세 곳을 좀 고민하고 계신데 지역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대표님 어떤 곳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판교 신미주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약 17년 차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자, 두 번째, 금호 1차 아파트. 성동구에 있는 금호 1차 아파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금호 자이 1차, 네. 금호 1차 푸르지오, 그리고
제가 지금 세 개 중에 그래도 가장 입지가 좋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아파트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파트 브라운스톤 금호 1차 아파트입니다. 네. 자, 브라운스톤 1차 아파트를 금호역 주변에서 만나보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흑석역 인근에 있는 흑석 한강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들을 세 개를 가지고 현재 지금 15억 선에서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위치를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다 담기지가 않아서 지금 화살표로 이쪽 지금 아래쪽 남동쪽 방향에 있는 판교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보뜰마을 1단지 판교 신미주 아파트가 이 아래쪽에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금호 1차 아파트 브라운스톤 금호 1차 같은 경우에는 금호역 인근에 금호역에서 약 170m 바로 초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흑석 한강 프로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흑석역에서 약 680m 떨어져 있는 주변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 사이드에 9구역과 11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껴져 있는 14년 차 2012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14년 차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세 개의 아파트를 공이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인 세 아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가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세 아파트 중에 이 다른 아파트는 안 좋고 이 아파트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가는 아파트들, 내가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고민이 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의 어떤 장점들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보뜰마을 1단지 판교 신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죠. 요 내용들 현재 지금 직접적인 어제 향후 현재 지금 27년 차밖에 안 됐지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어떤 개별 지표들을 봤을 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간접적인 어제 8호선 판교 연장선과 그리고 성남 2호선 트램이 지금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호재까지 있는 판교 신미주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브라운스톤 금호 1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 입지 그리고 금호역을 초역세권 200m 이내의 거리에 초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정고점의 최고 가격이 2024년도 얼마 안 됐죠. 24년도 10월 달에 15억 9천만 원을 찍으면서 현재 지금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정고점 대에서는 마이너스 1억 4천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폭이 지금 갭이 줄어든 상태의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겠고요. 향후에 지금 봤을 때 3종 일반 주거지역 243%와 20%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이고 있고 13.49%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30평대 브라운스톤 금호 1차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가 지난다고 20년 이상 지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향후 20년 차가 지난다고 하게 되면 향후 리모델링 정도의 어떤 사업성 정비사업의 어떤 특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금호 16구역과 금호 21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옥수 극동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면서 나름대로의 강남 최고 상급지의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흑석 한강 프로조 같은 경우에는 14년 차, 만으로 12년 차죠. 12년 정도가 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보시는 대로 주변에 흑석 9구역과 흑석 11구역이 양쪽으로 본 아파트를 끼고 양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적으로 어떤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가장 특징은 이 세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가장 신축 쪽에 속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기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각각 좋은 어떤 장점이 있는 아파트지만 본 아파트, 세 아파트 중에서 가장 고른다고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라운스톤 금호 1차 강남 최상급지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금호 1차 아파트를 추천드린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곳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세 곳 모두 각각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입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금호 1차 추천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금호역 초역세권에 향후에 리모델링 정비 사업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고점 24년의 형성 이후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더 고민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으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영등포 현대프라자 주상복합 31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잘하는 선택일까요?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영등포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이곳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변에 나름대로의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최근에 분양했던 어떤 그 이슈가 됐던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저렴하게 구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147m, 약 15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계동 최고 18층, 115세대, 28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460%, 건폐율 15%의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면서 준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토지를 깔고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신 아파트의 평형대는 31평이고요. 최근 31평 같은 경우에는 5억 5,500인데 최근에 지금 거래된 금액은 5억 7천 정도의 지금 1동 7층이 거래돼서 지금 최고가 지금 5억 7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31평대 역대 최고가고요. 최근에 지금 2024년도 9월 30날 거래된 금액이 31평이 이렇게 거래됐고 최근에 거래했던 28평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6층이 6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2025년도 2025년도 1월 18일 거래된 금액이 6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되어 있는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1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약 4.69평이고요. 대지 지분이 4.69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3,09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개별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31평 같은 경우에는 10층 기준으로 3억 7,4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에 재정빈 촉진구역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2구역, 1-11구역, 12구역, 13구역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본 주상복합만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460%고요. 세대수가 115세대, 대지지분이 4.69%다 보니까 본 주상복합 아파트 경우는 사업성이 좀 미흡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는 호재의 어떤 사업성 미흡을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 현대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주거 지역에서 종상향,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좀 이루어져야만 나름대로의 어떤 개별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상복합 아파트 매수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는데 여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선 주변 지역들 대부분 재정비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계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준주거 지역에 해당되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이 종상향을 좀 이뤄져야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수 고민들 좀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 자이 아파트 근방에 전철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면 오를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서창 자이 아파트인데요. 지하철 들어오게 되면 교통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제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전에도 제가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네. GTX B노선 역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내용의 어떤 기사들이나 인천시 보도자를 본다고 하게 되면 삼룡 아파트가 그랬죠? 네. 그 앞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시고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서창자이 아파트. 현재 지금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지금 서창자이 아파트에서 거래가 좀 되죠. 자, 보시는 대로 인천 2호선 운연역에서 818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 시청자 이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창자이 아파트 인근에 남동구청역에서 시작을 해서 서창 1지구, 서창 2지구, 그리고 도림, 그리고 인천 논현역까지 오는 이 노선이 진행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서창 1지구 내에서 지금 자이 아파트 앞쪽의 역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질문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서창 1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이 아파트 여기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500세대입니다. 7개동 500세대 18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용적률 219%의 건폐율 16%, 3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현재 34평대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가 4억 2,800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정도 아래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시 내고요. 보시는 대로 직접 호재를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자, 그러면 간접 호재. 과연 아까 제가 그려드린 서창 1지구를 거쳐서 인천 논현역까지 가는 역사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여기서 보죠. 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노년 연장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이 현재 지금 사업 상황이 구상이에요. 구상 다음에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계획 다음에는 시공이 들어갑니다. 현재 구상 단계로 지금 지지부진하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동구청역에서 서창 1지구, 서창 2지구, 도림지구, 인천 논현역까지 4개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상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사업권 동일시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상을 봤을 때 진행상입니다. 자, 2022년도 1월 21일 날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구축계획 고시에서 4순위였습니다. 최근에 2024년도 12월 24일 날 인천광역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발표에서 5순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행에 대한 거는 좀 불확실하지 않을까, 진행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소요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창동에 위치한 서창 자이 아파트 한번 만나봤습니다. 초역세권은 아니고 18년차 구축 아파트인데요. 이 전고점 대비해서도 18%가량 낮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직접적인 호재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직접적인 호재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도시철도 계획 사업 구상이 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시점을 좀 길게 잡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도나 전망 시점들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고민 이렇게 만나봤고 다음 고민도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 24평형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좋을지 하반기나 내년도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고민들 남겨주셨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올해가 좋을지 또 내년까지 좀 잡아가야 할지 이 매도 시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5년도 집값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어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이 상승 요인이고요. 또 나름대로의 서울시 내에 있어서 수도권 내에 있어서 공급 부족,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게 상승 요인을 자리잡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뭐 스트레스 DSR과 3단계를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4, 5월 때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했듯이 어떤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등이 하락 요인 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특히 인서울권에 있어서의 강세 메인권들의 또 지방의 약세 양극화 현상이 초양극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5년의 집값 변수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녹번역에서 150m 이내에 거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좀 편하죠. 좀 늦잠 잤다 하더라도 바로 출근할 수 대중교통까지 이동이 얼마 안 걸리는 자 13개 동 952세대 7년차 만 6년차 아파트죠. 용적률과 건폐율은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 24평이죠. 지금 현 24평을 매도한다고 했으니 24평의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은 10억 2,650만 원. 1층은 제가 볼 때는 큰 가격의 어떤 평균치라 볼 수 없기 때문에 2024년도 8월 10일 날, 7월 26일 날 거래됐던 금액의 10억 5천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약 1억 원 정도 빠져 있는 약 마이너스 8.7%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녹번동에, 은평구 녹번동에 29개 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4평대 아파트 중에 평당가 4,277만 원으로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힐스테이트 녹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평 기준으로 평당가 4,250만 원. 위쪽에 현재 지금 레미안 베라힐즈 같은 경우에는 4,446만 원. 그리고 지금 녹번역 뒤쪽에 있는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같은 경우에 4,007만 원 정도. 전반적으로 녹번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24평 기준으로 평당가 4천만 원을 훌쩍 넘어 있는 상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네 아파트 모두 특히 지금 의뢰하신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에 교통, 생활, 교육, 정주 여건 매우 우수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의 집값 변수 등등을 봤을 때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권 내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10년 이내에 준신축, 만 6년차 아파트로서 준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떤 집값 변수 그리고 본 아파트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결합해서 고려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를 매도를 마음을 먹으셨으면 올 하반기에 매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녹번동에 위치한 아파트,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 살펴봤습니다. 녹번역 근처에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당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약 4,27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집값 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전략들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민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정보들, 소식들도 보내드리고 있죠.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방송에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